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0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틀 연속 300명 아래를 유지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방역 당국은 전국 확산의 폭풍 전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좀 살펴보죠. 하루 동안 확진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280명이 는 거죠. 네, 오늘 자정을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280명입니다. 네. 해외에서 유입된 16명을 제외하면 모두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고요. 지난 주말에 비해서 환자 발생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이것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효과인지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확진자는 40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900명을 넘겼습니다. 또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서도 1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200명에 육박합니다. 예. 방역 당국은 열흘 넘게 계속 세 자릿수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발생하는 분포도 넓어지고 또 집단의 숫자도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의 비율도 16.9%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 방역 당국은 이틀 연속 확진자 수가 정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국 확산의 폭풍 전야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난주 초에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반영됐다고 보기엔 성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 학교로 가볼까요? 교원과 학생 확진자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학생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22명 더 늘었고요. 교직원은 4명 더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381명입니다. 네. 또 수업을 중단한 학교 수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등교 수업을 중단한 학교는 전국적으로 2,100곳에 달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이 모여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고3을 제외한 수도권의 모든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생이 이제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은 거고요. 네. 일단 이번 조치는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적용됩니다. 또 기간이 더 늘어날지 여부는 감염증의 확산 상황과 또 위험도를 기준으로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해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지난 3월 회귀한 느낌이라는 게 드는데요. 네. 자 이제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학습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교사들이 원격 수업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학습 격차를 꼽을 정도인데요. 네. 근데 정부 대책은 다소 아쉽습니다. 정부는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스스로 기초 학력을 진단해보고 또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런데 원격 수업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예. 다만 기초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은 원격 수업 이외에 추가로 대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열어뒀습니다. 원격 수업만으로는 도저히 학습 결손을 막을 수 없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예. 이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네. 물론 등교를 하더라도 책상 간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수칙은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지역 전체가 원격 수업에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플랫폼, 이를 위한 또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원격 수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인 EBS 온라인 클래스와 이학습터를 각각 3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설을 했습니다. 네. 또 플랫폼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마쳤습니다. 또 앞으로 출결 관리나 실시간 쌍방향 강의가 가능하도록 또 시스템을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예. 또 이제 질 높은 원격 수업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이제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해서 EBS 온라인 클래스와 이학습터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학교가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학원에 나간다면 결국은 이 감염 위험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300명 이상이 다니는 대형 학원은 운영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작은 규모의 학원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대형 학원이 운영을 중단했는지를 전수 점검을 하고 있고요. 문을 닫지 않고 운영을 계속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또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수사까지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네. 또 이렇게 운영 중단 명령을 어기고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 비용 등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300명 이하 규모의 학원에 대해서는요,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는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또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네. 자, 이제 어느덧 수능이 오늘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의 입시 일정 어떻게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수능 시험일은 예정대로 치르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 수능 시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예. 또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오는 12월 3일 수능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간다면 계획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수능 연기와 같은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또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또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늘 질문이 있었는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계획도 세우고 있지만 비대면 시험은 우리 사회에서 당장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고3 학생들이 좀 안정적으로 수능을 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노력을 계속 기울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